현재 손흥민은 2022 시즌, 즉 2023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급 14만 파운드로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대활약을 하자 2020년 10월부터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려고 협상 중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다 손흥민도 에이전트를 무리뉴 감독도 속한 세계적인 회사로 옮기면서 금방이라도 계약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도 했지만 손흥민의 대우가 형편없다고 느끼면서 재계약하면 안 된다고, 꼭 빅클럽으로 가야 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현재 은돈벨레가 받고 있는 주급, 2년 전 케인이 받았던 주급, 외신은 주급 20만 파운드 조건의 재계약이라고 하면서 단연 계약으로 메가딜이라고 치켜 올렸습니다. 현재 케인과 동등한 주급이라는 걸로 형평성이 맞는 듯한 뉘앙스로 들리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급입니다. 그런데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새로운 기사를 내놓으면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케인과 손흥민 등의 재계약을 빨리 처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손흥민과 협상을 포함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을 보류했다. 토트넘은 재정 상황이 회복될 때 다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이 금방이라도 될 듯 하다가 갑자기 쏙 들어가 버렸는데 타이밍이 영국의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과 맞물렸습니다. 영국은 현재 하루에만 5만 명이 넘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벌써 270만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맨시티는 확진자들이 쏟아지면서 에버튼과의 16라운드 경기 4시간 전에 취소가 되기도 했고, 토트넘도 풀럼과의 경기를 앞두고 풀럼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결국 경기 4시간 전에 취소가 되면서 무리뉴 감독이 대놓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거기다 토트넘은 2021년 첫 경기 리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라멜라, 로셀소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자칫 토트넘을 위기로 몰고 갈 뻔했습니다. 라멜라는 2달 가까이 재활만 하다가 이제는 격리까지 구단에 기여를 많이 하죠. 그만큼 코로나가 영국 전역에 퍼지면서 프리미어 리그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여파는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지만 토트넘 구단도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하면서 유럽에서 손에 꼽히는 수익을 얻기도 했지만 토트넘은 1조 1천억 원을 들여 만든 토트넘 스타디움을 마음껏 활용해보지도 못한 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버렸습니다. 2019년 5월에 개장했는데 2020년 3월부터 관중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공연들도 열리지 못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트넘 스타디움으로만 빚이 5천억에 육박했습니다. 토트넘이 그때처럼 상위권을 유지하고 좋은 구장의 활용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빠른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지금 토트넘은 대위기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2020 시즌에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팬들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그 비싼 베일을 임대로 데려오는 모험까지 했습니다. 나름 선수 영입은 성공적이었지만 베일에게 주는 최고 주급은 속상하겠죠. 토트넘은 진전이 있어 보였습니다. 2020년 12월 3일 2,000명을 수용하는 유관중 개최를 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니 그마저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손흥민과 재계약을 완료한다면 어쩌면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겠네요. 손흥민 측에서 협상을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현재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과의 계약 상황은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2년 반 동안 저렴한 주급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릭센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토트넘도 장사를 해야 하는데 주급을 아끼려다가 몸값이 떨어지면서 구단과의 거래에서 손해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연 100억의 연봉으로 2년 반 데리고 있으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손흥민의 이적료 책정액은 이제 1200억까지 올라있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승도 못하고 손흥민의 몸값도 떨어지고 그때 돼서야 손흥민을 떠나 보낸다면 에릭센 꼴밖에 나지 않습니다. 에릭센은 한때 1,000억 원의 이적료였지만
1년여 만에 보낸 후 받은 금액은 260억으로 약 700억 이상을 날린 셈입니다. 투자 회사답게 손흥민의 재계약으로 끌어서 그의 몸값을 올리고 팔려고 하는 수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타이밍에 손흥민은 정말 월드클래스 논란을 잠재울 엄청난 활약을 하다 보니 손흥민의 몸값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 영입설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터키 기자의 트위터에 올린 말 한마디가 영국 언론들도 달려들며 기사를 올리고 스페인 매체에서도 손흥민과 레알 마드리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돈발롱은 손흥민이 레알 이적을 원하는지 살피고 있는 단계다. 레알은 가레스 베일, 루카 모드리치의 영입으로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 7천만 유로를 책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에 관심을 받고 있다. 지네딘 지단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손흥민을 면밀하게 관찰 중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조만간 토트넘에 손흥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2019년 6월에도 손흥민을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고 지켜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 대신 아자르를 영입했습니다. 보통 레알 마드리드 손흥민 영입설이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했지만 이번 상황은 좀 다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해에도 우승을 했고 현재도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주춤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과거의 강팀 스쿼드가 아닙니다. 먼저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아자르가 유리몸인 것이 발각되면서 전혀 공격에 힘이 되어주지 못했고 나머지 측면 공격수들은 합작해서 겨우 4골을 넣는 데 그쳤습니다.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홀로 12골을 기록 중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윙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현재 리그 1위가 바르셀로나가 아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된 상황에서 리그 우승 탈환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보니 레알 마드리드가 충분히 움직일 요인이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미래적 가치로 파리에 있는 음바페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마저도 B클럽들 사이에 치열하기 때문에 확실치 않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은 이들보다 이적료도 적은 편이고 지금이 최고 전성기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로 가게 된다면 또 하나의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과 비교됐던 아자르, 그가 지난해 이적했을 때 이적료와 주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적료는 알고 보니 2천억이 넘었었고 주급은 5억이 넘습니다. 아자르가 가장 큰 활약을 했을 당시 가장 많은 골은 16골이었습니다. 이것도 팀 내에서 입지가 탄탄하고 그랬기 때문에 페널티킥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아자르보다 실력이 뒤져서가 아니라 겸손과 희생으로 가려져 있던 것 뿐이고 무리뉴 감독이 마음껏 활용하니 포텐이 터진 상황입니다. 아자르와 견줘도 충분한 레벨이라는 거죠. 그럼 손흥민의 주급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가길 정말 원하십니까? 지금 프리미어 리그는 역대급으로 흥미진진한 순위 싸움 중이고 페널티킥 하나 없는 상태로 득점왕 대열에 오르며 무리뉴 감독 전술의 핵심이고 케인의 엄청난 도움으로 지금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적하길 원하시나요? 아무튼 한국인 선수가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